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공되는 모든 교육 영상과 자료의 저작권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천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강생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첫째, 영상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편집,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 둘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외부 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SNS, 클라우드 등에 공유하는 행위. 셋째, 영상의 URL을 외부에 연결하거나 임의로 퍼가기, 임베드하는 행위. 넷째, 자막 및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로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다섯째, 본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 등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교육은 ISO 45001 및 스마트 제조와 관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파트 1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재해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를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ISO 45001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 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시면 공단 설립 초기인 1987년에는 산업재해율이 2.66%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0.5%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0.7%대에서 정체되었던 산업재해율이 2014년에는 0.49%를 달성하는 등 점진적인 개선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 사망자 수는 2,062명으로 여전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망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시면 2011년 1,129명에서 2020년 882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 사망자 수는 2020년에 2,062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4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사망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전체 사고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이 458명으로 51.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제조업이 201명으로 22.8%, 그리고 기타 사업장에서 122명으로 13.8%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업종의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업종별 맞춤형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규모별 사망재해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 사고 사망자 882명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 즉 35.4%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인에서 49인 사업장에서는 402명으로 45.6%를 차지하여 전체 사고 사망자의 약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발생 형태별 사망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전체 사고 사망자 882명 중 떨어짐 사고가 328명으로 37.2%를 차지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끼임 사고가 98명으로 11.1%, 부딪힘 사고가 72명으로 8.2%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유형별 통계는 추락, 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현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년 약 11만 명의 재해자와 2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300명의 재해자와 5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고 사망 만인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영국의 약 15배, 일본의 약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우 막대합니다. 추정액은 약 29조 9,84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액 5조 9,968억 원의 하일리 일대 사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보험급여는 요양, 휴업, 장애, 유족급여 등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 사업장은 270만 개소 이상이며 보험급여 수납액은 약 6조 6,642억 원으로 지급액을 초과하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손실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주요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통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2012년 삼성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는 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로 이어졌으며 2020년 이천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는 38명의 근로자 사망이라는 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안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특히 2022년까지 산업재해, 자살, 교통사고 등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한 일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인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2016년 969명이었던 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즉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 예방, 보건 분야에서는 질식 사고 예방, 건설업에서는 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하여 안전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를 비전으로 삼아 선진국 수준으로 사망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데 책임 주체를 사업주 중심에서 원청과 발주자 등으로 확대하고 보호 대상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포함시키며 단순 신체 건강을 넘어 정신 건강까지 보호합니다. 또한 처벌 중심에서 관행과 구조 개선 중심으로 접근하며 사고조사는 외부 위탁에서 정규직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위험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중대재해 재발 방지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내실화가 있습니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재해 사망사고 감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 예방과 화학사고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중소규모 현장의 기술 지도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초소규모 현장에는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 예방기관, 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하고 추락, 끼임,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스마트 제조 시대의 안전보건은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그 시스템을 국제표준 ISO 45001과 국내 법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언어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이 공정을 움직이고 데이터가 결정을 돕지만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막는 것은 결국 사람과 시스템입니다. 지난 수치와 추세가 말해 주듯 안전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 작동하는 체계로만 유지됩니다.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사고가 줄고 느슨해지면 다시 오르는 탄성이 분명합니다. 건설과 제조를 중심으로 한 사망사고 분포,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취약성, 떨어짐과 끼임 같은 대표 위험군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으며 산업재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가치와 손실 회피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을 일깨웁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명확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도 분명합니다. 이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내재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체계를 움직이는 공통분모는 4가지입니다. 첫째, 최고 경영자의 가시적 리더십과 자원 배정입니다. 선언에 머물지 말고 역할, 권한, 책임을 문서화하고 성과지표로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성 평가와 통제입니다. 체계적 위험 식별과 리스크 평가, 공학적, 행정적, 보호구 조치의 우선순위를 원칙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 참여입니다. 일방 통보가 아니라 협의와 참여 구조를 설계해 재앙과 위험 신고, 작업 중 직권이 실제로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성과 측정과 개선입니다. 지표를 정하고 모니터링하며 내부 감사와 경영 검토,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에 페루프를 굴려야 합니다. 이 4가지가 ISO 45001의 핵심 요구사항이자 법이 묻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실질 기준과 정확히 겹칩니다. 스마트 제조 관점에서는 이 기준을 실천으로 번역하는 5가지 축이 중요합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 위험성 평가입니다. 설비와 공정에서 이미 흐르는 데이터를 위험 관리와 접목하십시오. 설비의 비정상 상태, 인터락 우회, 안전 센서 알람, 라인 정지 사유, 유지보수 이력 같은 신호를 월간 리뷰에 올려 다음 달의 조치로 연결합니다. 둘째, 작업 허가와 락아웃 태그아웃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종이 양식을 모바일과 대시보드로 옮겨야 준수율이 보이고 예외가 보이며 원인 분류와 교육, 절차, 공학 조치의 정합성이 맞춰집니다. 셋째, 추락과 끼임, 질식 같은 3대 재해군의 표준 작업을 현장 내재화해야 합니다. 문서가 아니라 포스터와 지그, 가드, 인터락, 변경관리 기록까지 포함해 보이고 손에 잡히고 즉시 동작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 참여 구조를 공학적으로 설계합니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QR을 통한 위험 신고와 제안이 접수되면 48시간 응답과 2주 내 처리 또는 반려 사유 공지, 월간 베스트 제안 공유까지 서비스 수준을 정해 루프를 닫습니다. 다섯째, 사건과 사고를 학습으로 전환합니다. 니어미스와 응급조치, 기록 대상의 세분류와 뿌리 원인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비난 없는 리뷰와 교차 학습회를 상시화해 경영 검토의 정기 안건으로 올립니다. 실행은 90일 로드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30일은 기준선을 만듭니다. ISO 45001 체크리스트로 성숙도를 진단하고 3대 재해군 중심의 리딩과 래깅 지표를 확정한 뒤 CEO명의 안전 리더십 선언과 아엔드와 공지로 방향을 세웁니다. 31일에서 60일 구간은 표준과 시스템을 다집니다. 핵심 위험군의 SOP를 설비, 공구, 절차, 교육까지 통합 재설계하고 LOTO와 작업허가, 위험 신고와 제한 루프를 모바일과 대시보드로 전환합니다. 고위험 작업 전에 수행할 짧고 자주 하는 현장 대화와 감사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합니다.
61일에서 90일은 학습과 검증 단계입니다. 테마 감사로 핵심 위험 작업과 관리체계 항목을 점검하고 니어미스까지 뿌리원인 분석을 적용하며 교차 학습회로 공유합니다. 분기 경영 검토에서 지표 추이와 미행 조치, 자원 배정 필요사항을 의사결정합니다. 현장 언어로 ISO 45001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은 캠페인이 아니라 1일 업무이며 위험 식별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절차는 한 장으로 간명하게, 현장은 손에 잡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안은 채널이 아니라 응답 속도로 평가되고 락아웃 태그아웃은 100% 아니면 0%입니다. 모든 사고는 시스템의 실패이며 감사는 잡아내기가 아니라 잡아주기입니다. 교육은 사건 기반으로 짧고 자주, 경영 검토는 안전도 KPI입니다. 무엇보다 보이는 리더십이 없다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문서만 맞추면 충분하냐는 질문에는 불충분하다고 답해야 합니다. 문서와 절차는 증거일 뿐이고 실제 운영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 감사와 경영 검토,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는 법이 말하는 관리체계 이행과 직결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어디부터 손대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3대 위험군부터라고 말씀드립니다. SOP와 LOTO, 작업 허가를 한 달 안에 정비하고 현장 리더와의 짧은 대화를 일과에 편성하십시오. 스마트 팩토리에 특화된 포인트는 데이터와 연동된 위험관리입니다. 설비 알람과 인터락 우회, 정지 사유 로그를 안전 KPI로 끌어오고 품질과 생산성 대시보드 옆에 안전 대시보드를 항상 두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조직 문화의 언어로 바꾸면 한 가지 원리로 귀결됩니다. 기술이 속도라면 안전은 방향입니다. 속도와 방향이 동시에 잡혀야 곡선이 꺾입니다. 우리 지표는 아직 높지 않지만 방향을 잡고 시스템을 깔고 꾸준히 돌리면 결과는 바뀝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현장의 습관을 바꾸는 조타 장치입니다. 반복과 피드백, 검증을 통해 문화가 되고 문화가 되면 같은 설비와 같은 예산으로 전혀 다른 성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내일 우리 팀이 신뢰와 안전을 한 칸 끌어올릴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인가? 고소작업 전 추락방지 장치 이중 확인을 의무화할 수도 있고 락아웃 태그아웃 미준수 제로 달성 주간을 선포할 수도 있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측정 로그를 100% 기록하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고 구체적이며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리더가 먼저 서야 합니다. 보이는 리더십이 있을 때 데이터는 변하기 시작하고 데이터가 변하면 재해의 곡선이 바뀌며 재해의 곡선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삶과 일이 바뀝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시스템이 만든 습관입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현장에 안전 대시보드가 항상 켜져 있고 리더의 약속이 지켜지며 근로자의 목소리가 절차가 되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ISO 45001과 법의 언어로 함께 설계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하나로 묶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화두는 분명합니다. 스마트 제조 시대의 안전보건은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그 시스템을 국제표준 ISO 45001과 국내 법제중 대재해처벌법의 언어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공정을 움직이고 데이터가 결정을 돕지만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재해를 막는 것은 결국 사람과 시스템입니다. 오늘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과 기준, 그리고 실행의 길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